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군사도시 진주. 이곳은 왕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엄격한 규율과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거리를 메웠다. 그 도시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여인이 안 살고 있었다. 윤서하는 26살이 나이에 이미 지역에서 소문난 관상가였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능력은 일반 관상가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저 운명이나 미래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 말로 표현하지 못한 욕망,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서하는 이 특별한 능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관상가인 척 살아왔다. 일반적인 운세와 얕은 수준의 관상으로도 충분히 손님들은 만족했고 그녀의 평판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서하 아가씨, 절 좀 봐주시겠소? 한 노인이 그녀의 초가집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서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안으로 맞이했다. 작은 방에는 낮은 탁자 하나와 등잔 불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할아버지? 서하가 부드럽게 물었다. 내 손자의 미래가 걱정이요.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아이의 앞날이 어떨지. 노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평생의 고난과 노동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손자는 강인한 운명을 타고났군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하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작은 보따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감사하오, 아가씨. 이건 우리 집에서 기른 쌀이요. 많진 않지만. 서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성이 중요한 거지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서하는 방 한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의 할머니도 비슷한 능력이 있었다고 했지만 서하보다는 약했다. 할머니는 서하에게 이 능력을 숨기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한단다. 네가 그들의 진심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너를 두려워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파괴하게 된단다. 할머니의 말씀은 서하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관상가로 살아왔다. 그러나 때로는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세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녀의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군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말을 타고 온 듯한 흔적이 보였다. 윤서하 관상가를 찾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윤서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내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품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건넸다. 대장군 강민호 대감께서 당신을 청하셨어. 내일 아침 군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건네고 사내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돌아섰다.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조선 육군 대장군 강민호, 윤서하 관상가를 군영으로 초청함. 거절은 용납되지 않음. 서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호 대장군.
그의 이름은 이 지역에서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으로 언급되는 이름이었다. 엄격하고 냉철하며 전장에서의 용맹함으로 유명한 장군. 그가 왜 자신을 부른 것일까? 서한은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군영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강민호 장군의 얼굴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될까?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서한은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2장 장군의 초대. 이른 아침 서한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올려 묶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비녀를 꽂았다. 할머니,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 서한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주 군영은 도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성벽과 굳게 닫힌 대문이 외부인들에게는 위압감을 주는 곳이었다. 서하가 군영 앞에 도착했을 때 어제 그녀를 찾아왔던 사내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오시오. 그는 간결하게 말하며 앞장섰다. 군영 안으로 들어서자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느껴졌다. 군인들은 모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장교들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서한은 군영의 중심부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여자가, 그것도 관상가가 군영을 방문하는 것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큰 건물 앞에 도착했다. 사내는 문 앞에서 멈추고 서하에게 말했다. 장군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오.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방이 펼쳐졌다. 방 중앙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어서 서하는 그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윤서하 관상가가 왔습니다. 대감. 서하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민호 장군은 서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그의 키는 서하보다 훨씬 컸으며 넓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는 그가 전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이끌어온 장군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로 조각된 듯 단단하고 냉정했으며 깊게 패인 눈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하를 관찰하고 있었다. 앉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다. 서하는 조용히 그가 가리킨 방석에 앉았다. 강민호 장군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궁금할 것이오. 장군이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감.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군은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의 관상술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사람의 운명과 비밀을 볼 수 있다고.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진정한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일까? 그러나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대감, 저는 단지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관상술로 사람들의 운명을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비밀을 본다는 것은 과장된 소문일 것입니다. 강민호의 눈이 약간 좁아졌다. 그렇소? 그렇다면 내 관상을 봐주시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소. 서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것만 보려고 노력했다. 장군의 얼굴은 전형적인 무인의 얼굴이었다. 강인한 턱선, 뚜렷한 광대뼈, 그리고 두꺼운 눈썹은 그의 결단력과 용맹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특징들은 일반적인 관상가들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대감께서는 타고난 지도자의 상을 지니셨습니다. 결단력이 강하고 군대를 이끄는 데 필요한 카리스마가 있으십니다. 전장에서의 성공이 계속될 것이며, 그러나 서하의 시선이 장군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표면적인 강인함과 냉정함 아래에는 예상치 못한 깊은 층위가 있었다. 거기에는 피로함과 고독함, 그리고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즉시 시선을 피했다. 계속하시오. 장군이 말했다. 서하는 침을 삼키며 계속했다. 그러나 대감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보입니다. 오랜 전투와 책임감이 짊어지게 한 무게가 있습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놀란 듯한, 아니면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게 전부요? 서한은 망설였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장군의 시선은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대감의 얼굴에는 두 가지 다른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강민호 장군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서한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대감만이 알고 계신 삶입니다. 그 두 삶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대감의 운명일 것입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호 장군은 오랫동안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내일도 오시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더 자세한 관상이 필요하오. 서하는 놀랐지만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네, 대감. 가도 좋소. 장군이 말했다. 서하는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마치 여태껏 뛰지 않다가 이제야 뛰기 시작한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장군의 얼굴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그리고 그가 그녀를 다시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서하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군영을 나왔다. 내일은 어떤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제3장 첫 번째 시선. 그날 밤 서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강민호 장군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강인하고 냉정한 군인의 얼굴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더 복잡하고 깊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본 것일까? 아니면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일까? 아침이 밝아오자 서하는 다시 한번 군영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어제의 사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께서 훈련장에 계십니다. 따라오시오.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서하는 그를 따라 군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넓은 훈련장에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앙에 강민호 장군이 서 있었다. 그는 갑옷을 입지 않은 채 단순한 훈련복만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검이 들려 있었고 그는 한 젊은 군인과 대련하고 있었다. 서하는 그의 움직임에 매료되었다. 장군의 몸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상대방을 공격했다. 젊은 군인은 단 몇 초 만에 제압되었다. 장군은 젊은 군인에게 무언가 조언을 하는 듯 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가르침에 대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그 순간 장군의 또 다른 면을 보았다. 엄격하지만 공정한 스승의 모습이었다. 잠시 후 장군은 서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약간 부드러웠다. 네, 대감. 서하는 공손히 인사했다. 잠시 기다리시오. 훈련이 끝나면 이야기하겠소. 장군은 돌아서서 다시 훈련에 집중했다. 서하는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장군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의 몸은 오랜 훈련으로 다듬어진 완벽한 도구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서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장군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장군은 서하에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독특한 향기가 났다. 산속의 소나무 같은 향이었다. 내 처소로 갑시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장군의 개인 거처로 향했다. 그곳은 어제 그녀가 만났던 공식적인 집무실과는 달리 더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방은 검소했지만 정갈했다.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다. 서하는 장군이 예술적인 취향도 있다는 것에 약간 놀랐다. 앉으시오. 장군이 말했다. 서하는 그가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장군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제 당신이 본 것에 대해 더 듣고 싶소.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감? 장군의 눈이 번쩍였다. 명확하게 말하시오.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소?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장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자세히 보았다. 대감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입니다. 대감께서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계십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다. 계속하시오. 서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대감의 입술에는 말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보입니다. 대감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고독하십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호 장군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당신은 관상가 이상의 것을 보는군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감,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장군이 말했다. 정직함이 때로는 필요하오. 그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당신이 본 것들, 그것들은 진실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오랫동안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왔어. 하나는 모두가 아는 강민호 장군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만이 아는 얼굴이오. 서하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장군이 더 말하기를 기다렸다.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당신이 내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는 다시 서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은 볼 수 있었어. 서하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대감, 제가 본 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대감의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장군은 작게 웃었다. 그것은 서하가 그에게서 본 첫 번째 미소였다. 그렇소.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어. 그는 다시 앉았다. 나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오. 내일도 오시오. 서하는 놀랐다. 대감,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의 눈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보고 싶소.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장군이 물었다. 당신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오? 서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네, 대감, 제 할머니도 비슷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일 것이오. 서하는 놀랐다. 그것은 정확히 그녀가 항상 느껴왔던 것이었다. 네, 대감, 그렇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오시오. 장군의 마지막 말이 서하의 귓가에 맴돌았다. 서하는 군영을 나와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에 잠겼다. 강민호 장군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냉철하고 엄격한 군인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고독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기 위해 그녀를 불렀다.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하는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았다. 그것은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다시 한번 군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달랐다. 나이 든 여인이 군영 입구에 서 있었다. 윤서하 관상가님이신가요? 여인이 공손히 물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강민호 장군님의 집사 최 씨입니다. 장군님께서 오늘은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서하는 놀랐지만 조용히 여인을 따라갔다. 그들은 군영을 벗어나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한적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정자가 보였다. 정자는 작은 연못 옆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장군님께서 저기 계십니다.
최 씨가 정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아가 정자에 가까이 다가가자 강민호 장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서아가 처음 보는 장군의 모습이었다. 군복 없이 그는 더 편안해 보였고 어쩌면 조금 더 젊어 보이기도 했다. 왔군요. 장군이 그녀를 발견하고 말했다. 서하는 공손히 인사했다. 대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군영의 벽이 너무 두꺼워 숨을 쉬기 어려울 때가 있어. 여기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하는 그의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정자에서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다. 멀리 도시의 풍경이 보였고 가까이에는 연못의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장소요. 장군이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요.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의 관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오. 장군이 말했다. 오늘은 그저 이야기하고 싶소. 서하는 놀랐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대감?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소. 그것은 어떤 느낌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서하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숨겨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다.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내면에 감추고 있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있어. 당신은 그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이 있군요. 서하는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저는 항상 이 능력을 숨겨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장군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할머니는 현명하셨어. 비밀은 때로는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대감은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신가요? 서하가 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정자에서 그들은 마치 계급이나 지위와 상관없는 두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내가 이 모든 것에 지쳤다는 것이오. 서하는 놀랐다. 모든 것이라 하면요? 전쟁, 정치, 권력 게임. 장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전투에서 싸웠어. 많은 승리를 가져왔고 많은 칭찬을 받았어. 하지만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왜 싸우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 서하는 처음으로 장군의 진심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보았던 피로와 고독이 이제 그의 말을 통해 더 명확하게 느껴졌다. 대감께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이들의 기대 때문에 장군이 되신 건가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내가 장군이 된 것은 내 의지였어.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 나는 더 이상 젊고 이상에 불타는 군인이 아니오. 이제 나는 그저 피곤한 한 남자일 뿐이오. 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진실이 있었다. 장군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대감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서하가 물었다.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오. 전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평화를 말이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연못 위로 반짝이고 가벼운 바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오. 윤서하. 장군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눈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어.
서한은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감의 얼굴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장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내일도 이곳에서 만납시다.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감,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장군이 물었다. 오늘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소? 서한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오늘은 대감의 군인으로서의 얼굴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장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정자를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단순히 장군의 관상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장군을 이해하기 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며칠 동안 서하와 강민호 장군은 매일 그 정자에서 만났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군은 그의 어린 시절, 군대에 입대한 이유, 그리고 그가 겪었던 전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한은 그녀의 할머니, 그녀의 능력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혼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군과 관상가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두 사람이었다. 5번째 만남의 날, 서한은 정자로 가는 길에 낯선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정자에 도착했을 때 장군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긴장해 보였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대감? 서하가 물었다. 장군은 주변을 살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 어제 몇몇 신하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 왜 나는 매일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이 도시에서는 비밀이 오래 유지되지 않소. 서한은 불안해졌다. 제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나는 당신과의 대화가 필요하오. 하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들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한은 장군의 얼굴에서 걱정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장군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내 얼굴에서 무엇을 더 볼 수 있어?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장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깊이,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시작하여 그의 얼굴 전체를 탐색했다. 대감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하가 말했다. 그것은 전투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대감께서는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장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계속하시오. 서한은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대감의 입꼬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감께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감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장군의 눈이 흔들렸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 서한은 망설였다. 그녀는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비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일 수도 있었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현명하오. 서하, 그 비밀은 내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알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안전할 수 있어. 서한은 그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대감, 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건가요? 장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나는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오. 하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장군은 즉시 서하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누군가 오고 있어. 당신은 먼저 가시오. 나는 나중에 따로 갈 것이오. 서하는 급히 일어나 정자를 떠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도시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장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하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군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위험은 무엇일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녀 앞에는 장군의 집사 최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긴박했다. 서하 아가씨, 장군님께서 당신을 즉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서하는 놀랐다. 지금요? 무슨 일이 있나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장군님께서 직접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셔야 합니다. 서하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최 씨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어두운 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도시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고 오직 몇몇 순찰 중인 경비병들만이 보였다. 그들은 마침내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서하가 처음 보는 곳이었다. 이곳은 장군님의 비밀 처소입니다. 최 씨가 설명했다. 아무도 모르는 장소지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장군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서하, 와주어서 고맙소. 장군이 말했다. 서하는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대감?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알려졌소. 오늘 저녁 나는 왕으로부터 서신을 받았소. 나를 한양으로 소환한다는 내용이었소.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나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확신하오. 누군가가 우리의 만남을 왕에게 보고했을 것이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당신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오.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요. 그것이 왜 위험한가요?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서하,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소. 내가 왜 당신을 처음 부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나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오. 나는 비밀리에 왕을 보호하는 조직의 일원이오. 그러나 최근에 나는 왕실 내에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고위 관료들 중 일부가 왕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소. 서하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대감의 비밀인가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을 감시해왔어. 하지만 그들도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어내기를 바랐어.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저에게 그들을 만나게 한 적이 없어요. 장군은 작게 웃었다.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계획이 변했어.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서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우리의 만남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들은 내가 당신을 통해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나를 한양으로 소환하여 제거하려 하는 것이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의 목표가 될 것이오. 서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단지 사람들의 얼굴을 읽는 관상가였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하가 마침내 물었다. 장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이 도시를 떠나야 하오. 멀리,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오. 그리고 대감은요? 장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한양으로 가야 하오. 소환을 거부하면 그것은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오. 서하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대감도 함께 도망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내가 도망치면 그들은 내 가족, 내 부하들,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처벌할 것이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어.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면 대감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건가요? 장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운명은 알 수 없어. 나는 아직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안전해야 하오. 그는 작은 주머니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그리고 이 편지는 남쪽 해안에 있는 내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오. 그는 당신을 도울 것이오. 서하는 주머니와 편지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제가 정말 떠나야 하나요? 장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오. 서하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다. 대감, 제가 대감의 얼굴에서 본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대감께서는 저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장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다. 내가 감추려 했던 것까지 보았군요. 서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감의 눈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순한 장군과 관상가의 관계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옳소.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끌렸어. 처음에는 당신의 능력 때문이었지만 점차 당신 자신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어. 당신의 지혜,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부드러움, 모든 것이 나를 매료시켰어. 서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만남, 그들이 나눈 비밀, 모든 순간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장군이 계속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험한 것이오. 나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서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대감,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장군이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더욱 당신이 떠나야 하오. 여기 있으면 당신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더 깊어질 것이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만 가져올 것이오. 서하는 눈물을 참으려 노력했지만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장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시오. 서하, 당신의 눈물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오. 언제 떠나야 하나요? 서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밤이요. 장군이 대답했다. 최 씨가 준비를 마쳤소. 그녀가 당신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 것이오. 서하는 충격을 받았다. 오늘 밤이요? 그렇게 서둘러야 하나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없어. 나는 내일 아침 한양으로 출발해야 하오. 그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것이오. 서하는 이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방금 발견한 감정, 방금 시작된 이 특별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하가 말했다. 장군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최 씨가 당신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요. 서하는 일어섰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알고 싶었다. 대감, 제가 마지막으로 대감의 관상을 볼 수 있을까요? 장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서하는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 그의 코, 그의 입, 그의 모든 표정.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대감의 얼굴에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임이 보입니다. 서하가 말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대감의 운명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대감의 눈에는 다시 만남의 희망이 보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장군의 눈이 깊은 감정으로 빛났다. 나도 그것을 희망하오. 서하.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그들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대감. 서하가 마침내 말했다. 안녕, 서하. 장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서하는 돌아서서 방을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노력했다. 최 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가 되셨나요? 최 씨가 조용히 물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떠나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하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단 몇 주 전, 그녀는 평범한 관상가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도망자가 되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것은 강민호와의 이별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시작되자마자 끝나야 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서하는 급히 필요한 물건들을 모았다. 그녀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다. 오직 꼭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그녀에게 소중한 할머니의 유품 몇 가지만 챙겼다.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최 씨는 그녀에게 여행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밤중에 출발할 것입니다.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3일 정도 걸려 해안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서 장군님의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제주도로 데려갈 배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제주도요? 서하가 놀라서 물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멀고 안전합니다. 장군님의 친구가 거기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서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도. 그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곳은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서하는 자신의 작은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읽었고 많은 비밀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의 운명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씨가 말했다.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최 씨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밤은 어두웠고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다. 서하는 이 별들이 제주도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빛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강민호도 이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지. 그들은 조용히 도시를 빠져나갔다. 두 사람의 말이 준비되어 있었고 최 씨는 서하가 말에 오르는 것을 도왔다. 서하는 말을 타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배울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밤새 달릴 것입니다. 최 씨가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합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주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강민호가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있었다. 갑시다. 서하가 말했다. 그들은 말을 몰아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일간의 여행은 서하에게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말을 타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그녀의 몸은 매일 밤 아팠다. 그들은 주로 밤에 여행했고 낮에는 숨어서 쉬었다. 최 씨는 경험 많은 여행자였고 그녀는 서하를 잘 돌봐주었다. 네 번째 날 아침, 그들은 드디어 남해안에 도착했다. 바다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서하는 그것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다. 저기 있습니다. 최 씨가 작은 어촌을 가리키며 말했다. 장군님의 친구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어촌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조용했고 몇몇 어부들만이 그들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최 씨는 서하를 항구 근처의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최 씨가 말했다. 내가 장군님의 친구를 찾아오겠습니다. 서하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어촌은 진주와는 매우 달랐다. 여기에는 군인들이 없었고 엄격한 규율도 없었다. 그저 단순한 어부들의 산만이 있었다. 얼마 후, 최 씨가 나이든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그는 날씨에 그을린 얼굴과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분이 김현수 어른입니다. 장군님의 오랜 친구이시지요. 최 씨가 소개했다. 김현수는 서하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윤서하 아가씨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강민호 장군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서하는 놀랐다. 장군님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셨나요? 김현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요. 그는 당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관상가라고 했어. 그리고 그는 당신을 매우 아끼고 있었어. 서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강민호가 그의 친구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김현수가 그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배는 내일 아침에 출발할 것이오. 오늘은 여기서 쉬시오. 서하와 최 씨는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검소하지만 편안했다. 김현수의 아내인 이정희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정희는 따뜻하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음식은 신선하고 맛있었다. 서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식사 후 최 씨는 서하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최 씨가 말했다. 장군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하는 슬픔을 느꼈다. 최 씨는 그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장군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안전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해주세요. 최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서하 아가씨도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최 씨는 떠났다. 서하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서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호를 생각했다. 그는 이제 한양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그는 안전할까? 그는 그의 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일찍 일어났다. 바다의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파란 물결이었다. 자유의 상징 같았다. 일어나셨군요. 이정희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서하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아주머니. 아침 식사 후 김현수가 서하를 항구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배가 당신을 제주도로 데려다 줄 것이오. 김현수가 설명했다. 선장은 내가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오. 그는 당신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오. 서하는 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생각보다 작았다. 얼마나 걸릴까요? 날씨가 좋으면 하루 정도면 도착할 것이오. 김현수가 대답했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내 조카가 당신을 맞이할 것이오. 그는 당신이 정착하는 것을 도울 것이오.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로 떠날 시간이었다. 김현수 어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강민호 장군에게 많은 빚이 있어. 그가 당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 서하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다. 어른께서는 장군님에 대해 많이 아시나요? 김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그를 오래 알고 있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했어. 강인하면서도 정의로웠지요. 하지만 그는 또한 깊은 고독을 안고 살아왔어. 그에게는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얼굴에서 그 고독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나마 그 고독을 채워줄 수 있었기를 바랐다. 어른께서는 그가 한양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모르오. 강민호는 강한 사람이지만 그가 맞서야 할 적들은 강력하오. 하지만 그는 또한 영리하오. 그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오. 서하는 희망을 품고 싶었다. 그녀는 강민호가 안전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이 되었어. 김현수가 말했다. 배가 곧 출발할 것이오. 서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배에 올랐다. 선원들이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하는 마지막으로 육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강민호도.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다. 서한은 배의 난간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해안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안녕, 강민호. 서한은 바람에 속삭였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제 눈이 그것을 보았으니까요. 바다 위로 펼쳐진 하늘은 맑고 파랬다. 새로운 시작의 하늘이었다. 제주도는 서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검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해안, 푸른 바다, 그리고 한라산의 웅장하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김연수의 조카인 김성민의 도움으로 성산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제주도의 언어와 풍습은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 하지만 서한은 천천히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관상가로서의 능력을 숨기고 대신 마을의 작은 약재상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약초 지식이 이제 유용하게 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한은 제주도의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그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 이서연으로 살았다. 과거의 윤서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강민호를 생각했다. 그는 한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안전할까? 그들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년이 지났다. 서한은 이제 완전히 제주도의 삶에 적응했다. 그녀의 약재상은 마을에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약을 찾아 멀리서도 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 관상가로서의 능력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어느 날 김성민이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서연 씨,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소식인가요? 김성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호 장군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반역죄로요. 서한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제,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성민이 말했다.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는 한양에 도착한 직후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처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듣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강민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 제주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양에 가야 할까요? 서아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김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됩니다. 서연 씨,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안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군님의 바람이었어요. 서한은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장군님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요? 김성민이 물었다. 당신은 단지 한 여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한양의 권력자들에 맞설 수 있겠어요? 서한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단지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관상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김성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한은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저는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서아가 김성민에게 단호히 말했다. 제가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김성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욱 가야 합니다. 서아가 대답했다. 제가 장군님을 위험에 빠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성민은 그녀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제가 다음 한양으로 가는 상선에 당신을 태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한은 한양으로 향하는 상선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평범한 상인의 아내로 변장했다. 김성민은 그녀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짜 서류도 마련해 주었다. 배 위에서 서하는 자신이 정말 강민호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시도해야 했다. 그녀의 눈이 그들의 재회를 보았으니까. 한양에 도착하자 도시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마다 병사들이 순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대화했다. 서하는 이것이 정치적 불안정의 징후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찻집에서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곧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강민호 장군은 정말로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일주일 후에 처형될 예정이었다. 죄목이 무엇인가요? 서하가 한 노파에게 물었다. 왕을 해치려 했다는 혐의라고 하네. 노파가 속삭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어. 강 장군은 항상 충성스러웠거든. 이것은 정적들의 음모라는 소문이 있어.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강민호가 그녀에게 말했던 그 음모가 실현된 것이다. 그녀는 감옥에 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한양의 감옥은 엄격하게 경비되었고 방문자들은 철저한 검문을 받았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서하는 한 가지 기회를 발견했다. 매일 아침 한 노의사가 죄수들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여자 조수를 데리고 갔다. 서하는 그 노의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을 의술에 관심 있는 약초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 사용했다. 노의사의 얼굴을 읽으며 그의 약점과 욕망을 찾아냈다.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많은 환자를 돌보셨군요. 서하가 말했다. 그 헌신이 선생님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피로도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쉬고 싶어 하시지만 위무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노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관상가인가? 서하는 미소 지었다. 약간의 재능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약초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노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피로는 너무 깊었고 도움의 제안은 너무 매력적이었다. 그래, 내일 아침 내가 감옥에 갈 때 함께 가보겠나. 서하의 계획이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노의사와 함께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감옥 안은 어둡고 습했다.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하는 노의사를 따라 여러 죄수들을 방문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도우며 강민호의 위치를 찾으려 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특별한 죄수가 있네. 노의사가 말했다. 강민호 장군이야. 그는 일주일 후에 처형될 예정이지. 서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픈가요? 노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저 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 왕은 그가 처형 전에 죽기를 원하지 않거든. 그들이 방 앞에 도착했을 때 2명의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의사가 신분을 밝히자 그들은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서하는 한 사람이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서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강민호였다. 내가 살펴볼 테니 너는 그의 상처를 확인해라. 노의사가 말했다. 서하는 천천히 강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의 팔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는 척하며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장군님. 강민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당신은 쉿. 서하가 속삭였다.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강민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어떻게?
당신은 안전했어야 했는데 저는 당신 없이는 안전할 수 없었어요. 서아가 대답했다. 제 눈이 우리의 재회를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노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뭐라고 속삭이는 거지? 서아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저 상처가 아픈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노의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가야 해. 서하는 강민호에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저는 돌아올 거예요. 그들이 감옥을 나온 후 서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호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감옥은 엄격하게 경비되었고 도주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한양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얼굴을 읽었다. 그녀는 궁궐의 관리들, 병사들, 그리고 상인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한양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체포는 정말로 음모의 일부였다. 왕의 측근인 박대감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 그는 강민호가 발견한 음모의 바로 그 주동자였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서하는 또한 왕이 곧 강민호를 직접 신문하러 감옥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다. 그녀는 왕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서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위험하지만 가능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다시 노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내일 왕께서 감옥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노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비밀 정보인데 어떻게 알았지? 서하는 미소 지었다. 제가 사람들의 얼굴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는 왕 앞에 서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노의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것은 불가능해. 왕은 엄격하게 경비될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그곳에 있을 거잖아요. 서하가 말했다. 왕께서 죄수들의 건강을 확인하실 테니까요. 저를 당신의 조수로 데려가 주세요. 노의사는 망설였다. 그것은 너무 위험해. 내가 발각되면. 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정의로움이 보입니다. 선생님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시죠. 강민호 장군이 무고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노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이 모든 것이 음모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서하가 간청했다.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서하는 다시 노의사와 함께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감옥은 왕의 방문으로 인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경비병들이 평소보다 더 많았고 모든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얼마 후 왕의 행렬이 도착했다. 왕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박대감도 있었다. 서하는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함과 야망이 가득했다. 왕은 먼저 다른 죄수들을 방문했다. 서하와 노의사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마침내 왕은 강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강민호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그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존엄함이 있었다. 강민호, 왕이 말했다. 그대는 나를 배신했어. 그대는 나를 해치려 했어.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폐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폐하와 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오? 왕이 물었다. 그대가 반역자들과 접촉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 이때 서하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폐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박대감의 얼굴이 긴장했다. 이 여자는 누구요? 왕이 물었다. 위사의 조수입니다. 폐하, 노의사가 대답했다.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하, 저는 관상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관상가? 왕이 흥미를 보였다. 그리고 그대는 무엇을 보았소?
서한은 박대감을 가리켰다. 이 대감의 얼굴에서 저는 거짓과 배신을 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반역자입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무례한 폐하, 이 여자는 미친 것입니다. 잠깐, 왕이 손을 들었다. 계속하시오, 관상가. 서한은 박대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이 사람의 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의 입은 거짓을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폐하를 해치려는 의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박대감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여자는 강민호의 동조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이름은 윤서하입니다. 폐하. 서하가 대답했다. 왕의 눈이 커졌다. 윤서하, 그 관상가? 그대는 진주에서 온 것이오? 서하는 놀랐다. 왕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네, 폐하.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가 사람들의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네, 폐하. 서하가 대답했다. 제가 보는 것은 진실뿐입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하와 박대감, 그리고 강민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내 얼굴을 봐보시오. 그대는 무엇을 보오? 서하는 왕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게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폐하의 얼굴에는 지혜와 고뇌가 보입니다. 폐하께서는 진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하는 잠시 멈추었다. 폐하께서는 이미 박대감을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대는 정말 진실을 볼 수 있군요. 박대감은 점점 초조해졌다. 폐하, 이것은 모두 속임수입니다. 왕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강민호에게 다가갔다. 강민호, 그대는 항상 충성스러웠어. 나는 그대를 의심했소마는 이제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겠어. 강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폐하, 저는 항상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박대감을 향해 돌아섰다. 그대는 나를 배신했어. 박대감, 그대는 강민호를 모함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어.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그대의 음모를 발견했기 때문이요.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칼을 꺼내 왕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지만 강민호가 더 빨랐다. 그는 박대감의 공격을 막아섰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경비병들이 달려들어 박대감을 제압했다. 박대감을 체포하라. 왕이 명령했다. 그리고 강민호 장군을 풀어주어라. 방 안에는 혼란이 일었다. 경비병들이 박대감을 끌고 나갔고 다른 경비병들은 강민호의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강민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서하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저를 구했군요. 서하는 미소 지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고. 왕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대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폐하, 윤서하는 저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2번이나요. 왕은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용기 있는 여인이오. 그대의 능력과 충성심에 감사하오. 내게 청할 것이 있어? 서하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녀는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폐하, 서하가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강민호 장군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왕은 이해하는 듯 미소 지었다. 그렇게 될 것이오. 강민호 장군, 그대는 이제 자유롭소. 그대의 명예는 회복되었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요청하시오. 강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휴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요청을 들어주겠소. 그대는 충분히 이 나라를 위해 봉사했소.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몇 주 후, 서하와 강민호는 제주도로 향하는 배 위에 있었다. 강민호는 이제 장군의 직위에서 물러나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는 서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다고 했지요? 강민호가 물었다. 서하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당신과 함께라면 더욱 아름다울 거예요.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한은 강민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가 있었다. 더 이상의 전쟁도, 음모도, 비밀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의 미래만이 있었다. 당신의 눈이 옳았어요. 서아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거요. 당신은 나를 2번이나 구했소. 서한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그녀는 자신을 보았다. 당신은 더 이상 2가지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서아가 말했다. 이제 당신은 그저 강민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강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당신이 있어. 윤서하. 배가 천천히 제주도를 향해 나아갔다. 바다는 평화로웠고 하늘은 맑았다. 서아와 강민호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성산마을에 작은 집을 지었다. 강민호는 검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서한은 그녀의 약재상을 계속 운영했다. 그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때때로 서한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는 그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일 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들에서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보았다. 당신의 얼굴에는 행복이 보여요. 서아가 어느 날 밤 말했다. 강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얼굴에도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다.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 모든 것이 그들의 얼굴에. 세월이 흐르고 제주도의 사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서아와 강민호의 작은 집 앞에는 이제 아름다운 정원이 자리 잡았다. 그곳에는 서아가 정성껏 가꾸는 약초들과 강민호가 심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들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낯선 부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아의 약초 지식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고 강민호의 검술 수업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들은 옛 이름을 버리고 이서영과 김도훈으로 살았지만 서로에게는 여전히 서아와 민호였다.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서아는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이제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1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 더 깊은 지혜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이건 무슨 약초예요?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한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는 7살 된 소녀, 미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서아와 강민호가 입양한 아이였다. 5해 전, 폭풍우가 마을을 강타했을 때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아였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당귀라고 해, 민하야. 서아가 대답했다.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귀한 약초지. 미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약초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서아를 닮은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었지만 서아는 때때로 미나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미나가 관심이 많군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침 검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의 머리카락에 은빛을 더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강인했고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다. 아버지, 미나가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오늘은 저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강민호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약속했지. 오늘 오후에 시작하자. 서한은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 냉정하고 엄격하던 장군이 이제는 딸에게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었다. 운명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서아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미나는 잠자리에 들었고 서아와 강민호는 집 뒤편 작은 언덕 위에 앉았다. 그곳에서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이 보였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로 우리가 이곳에 온 지 정확히 10년이 되었군요. 서아가 말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10년. 긴 시간이었지만 또한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군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과거를 회상했다. 진주에서의 첫 만남, 군영과 정자에서의 대화, 위험에 처했던 순간들, 그리고 한양에서의 극적인 재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추억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생했다. 가끔은 궁금해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우리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생각은 의미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나는 후회하지 않소. 서하는 미소 지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 평화로운 삶, 민하, 그리고 당신. 이것이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니까요. 강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더했지만 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그날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당신의 눈이 나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았던 그 순간을. 서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는 그것을 두려워했죠. 그랬소. 강민호가 인정했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본다는 것이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모든 비밀과 약점을 포함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서하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였다. 당신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서아가 말했다. 단지 사랑만이 있어요. 강민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당신의 얼굴에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품에 안았다. 시간은 그들을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었지만 항상 그곳에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미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서하로부터 약초의 지식을, 강민호로부터 검술의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두 사람으로부터 배운 사랑과 용기의 교훈이었다. 어느 날 미나는 자신이 서하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깊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혈연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서하와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서하의 가르침을 통해 발전된 능력이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할까요? 미나가 물었다. 서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축복이자 책임이란다. 민하야, 너는 사람들의 비밀을 볼 수 있지만 그 비밀을 존중해야 해. 그리고 그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단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처럼요. 서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내 자신의 방식으로. 너는 내 자신의 길을 찾을 거야. 시간이 더 흘러 서하와 강민호는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들의 몸은 약해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미나는 이제 마을의 유명한 약초 전문가이자 관상가가 되었다. 그녀는 서하와 강민호의 유산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서하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당신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강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서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주름으로 가득했고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처음 본 그 깊이와 강인함이 있었다. 평화가 보여요. 서아가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내면의 평화를 찾았어요. 더 이상의 투쟁도, 갈등도 없어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에는 지혜가 보여. 평생의 경험과 이해가 그곳에 새겨져 있어. 그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얀색으로 뒤덮였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았어. 강민호가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은 삶이었어요. 그날 밤 서하와 강민호는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민호. 서하가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서하. 강민호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은 함께 영원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화롭게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그들의 손은 여전히 서로를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서영과 김도훈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그들은 마을에 사랑받는 어르신들이었고 그들의 지혜와 친절은 모든 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미나는 그들의 유산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는 서하의 약재상을 운영하고 강민호의 검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고 그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리고 때때로 미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관상가와 장군의 이야기, 금지된 시선과 비밀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랑의 이야기. 당신들은 항상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미나는 바다에 속삭였다. 당신들의 얼굴은 제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어요. 바다는 잔잔히 파도를 치며 그녀의 말에 응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서하와 강민호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용기,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미나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갔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다.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 사랑과 상실, 그리고 때로는 그 얼굴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도 함께 새겨진다. 서로의 영혼이 만나고 서로의 삶이 얽히면서 서하와 강민호의 얼굴에는 서로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서로의 마음을 통해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주도의 바람에 실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관상가의 금지된 시선과 장군의 비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